중간고사를 한번 보고 올백이 나왔어.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올백이 나온 게 너무 좋은 거야.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니카입니다. 네. 되게 오랜만에 또, 네, 한동안 일주일에 한 편씩이라도 꼭 영상을 올리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또 엄마가 조금 아프시고, 네, 또 신문 만들고 막 이러니까, 정신없이 그냥 3주가 한 훅 지나간 것 같아요. 네. 제가 중간고사 뭐 이런 거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한 3주 정도 지났으니까 아이들은 다시 또 기말고사 준비를 하고 있겠죠. 음, 제가 이번에 사례 하나를 가지고 칭찬을 좀 하는 어떤 칭찬을 하는 영상? 뭐, 예, 이런 거를 도대체 어떤 사례길래 모니카가 칭찬을 한다고 하는지, 네, 한번 들어보세요. 네. 초등학교 때 저한테 이렇게 계속 이렇게, 예, 이렇게 가끔 댓글 남기고 하면서, 이렇게 아이에 대한 어떤 그런 뭐, 이런 학업에 대한 거, 뭐 이런 것들을 꾸준히 저랑 이렇게 교류를 하던, 예, 제 이웃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세월이 깊어져서 같이 공부도 하고 있고, 네, 같이 이제, 얘기도 자주 나누는 그런 사이가 됐어요. 실제로 얼굴도 좀 보고. 근데 이제 아마 저랑 성격이 다르게, 저는 이제, 이렇게 막 드러내고, 어떤 좋은 일 있으면 막 같이 막 얘기하고 이러는데, 그분은 또 저랑 성격이 또 다르니까 존중해서, 누군지는 밝히지는 않겠지만, 네, 제 지인분 중에 하나고, 그때 이제 초등학교 때의 느낌과 지금의 느낌이 되게 많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엄마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엄마들이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어요. 초등 때는 이제 그 지역이 뭐 이렇게 뭐 강남 8학군 뭐 이런 대치 뭐 이런 데는 아니어도 그래도 꽤, 네, 이렇게 좀 강북에서는 조금, 예, 학구열이 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아마도 선행을 많이 초등 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중학교 때 이렇게 가기 전에 막, 뭐, 이렇게 수학도 많이 진도 나가고 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약간, 그렇게 멀리 가는 선행은 좀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어서, 늘 그때 저한테 초등 때 저한테 문의를 하고 댓글을 주시기는 그 댓글 내용이 항상, 힘들어 보였어요. 네, 엄마도 힘들고, 아이도 힘들고, 뭔가 약간은 조금씩, 조급한, 되게 조급한 그런 느낌이 제가 이렇게 남아있어요, 머리에. 근데 이제 제가 어떻게 하다가 계속 인연이 돼서 얘기를 하다가 결국에 요새는 이제 같이 공부할 정도의 이제 사이가 돼서 꾸준히 이제 아이가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를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제가 그분한테 던졌던 메시지는 너무 먼 선행은 비추천하고 그 다음에 일단 아이가 너무 잘 크고 있다라는 걸 믿고 그 다음에 지금 해주는 그런 것들을 정말 최소한 중학교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공부 외에 해주는 지금 엄마랑 하고 있는 그런 활동들을 중학교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꾸준히 계속 했으면 좋겠다. 중학교 성적과 관계없이 아무 신경 쓰지 말고 상관없으니까. 네. 왜냐하면 일단 선행을 많이 달려본 뒤였기 때문에 선행의 부작용을 엄마는 좀 느끼고 있었어요. 아이가 어떤 흥미도 좀 없어하고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을 흥미도 좀 없어하고 그 다음에 자꾸 해야 될 게 많으니까 정말 중요한 정작 책 읽기나 이런 것들도 중요한 걸 알아요. 엄마가 알기 때문에 그것도 해주고 싶은데 선행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막 되게 뭐라 그럴까 할 게 많으니까 너무 벅찬 거예요. 엄마조차가. 그리고 아이도 그랬겠죠. 그러니까 예민해지고, 예. 그러니까 자꾸 트러블이 생기고 그리고 이렇게 뭔가 내 아이가 되게 잘하고 있는데도 엄마가 이 아이가 되게 잘하는지를 잘 모르고 그 지역의 어떤 그런 분위기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동네에서는 이 정도는 잘하는 게 아닌데 이런 생각에 좀 제 생각이에요. 제 피셜 제 생각인데 그랬던 것 같아요. 자신이 없고. 근데 이제 제가 늘 보면서 너무나 잘하고 있고 굉장히 다른 아이들이 하지 않는 책 읽기와 신문 신문 읽기와 그 다음에 엄마랑 또 고전도 많이 읽고 막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저한테 이제 초반부터 이제 하다가 이제 아이가 크고 초등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막 그렇게 두려워하던 중학교에 갔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초반에 저한테 느꼈던 그런 것들보다 저랑 얘기를 많이 하면서 엄마가 점차 여유를 가져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이런 걸 봐야겠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조금씩 제 생각에는 변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걱정하던 중학교에 갔어요. 그리고 첫 중간고사를 받고 아이는 물론 선행이 어느 정도는 된 상태지만 어쨌든 학원을 다녔었기 때문에 학원에서 준비하는 중간고사를 준비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아이가 다니면서 중2가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이가 다니면서 너무 반복적으로 영어 막 다 외우게 하고 수학도 맨날 푼 문제 또 반복적으로 계속 풀리고 그렇게 하니까 아이가 너무 이게 이렇게 반복적으로 해서 그걸 해내긴 해요. 아이는 워낙 주어진 일을 다 해내니까 해내긴 하고 계속 엄마도 불안하니까 또 이렇게 학원을 계속 어쨌든 다녔으니까 학원에서 준비하는 걸 한번 겪어본 거예요. 근데 이제 저한테 톡이 왔어요. 올백을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세 과목을 받고. 근데 이제 자기 생각에 늘 이제 제가 중학교 성적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니까, 한참 있다가 저한테 그것도 얘기하면서 제가 그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얘기하면서, 이러이러해서 올백은 맞았는데, 되게 이렇게 학원에서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해서 요번에 되게 힘들었다. 아이가 너무 이게 무슨 짓인가 막 이런 정도의 어떤 그런 소감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올백은 되게 잘한 건데 제가 그때 막 칭찬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잘했다라고는 했지만 막 무슨 대단한 일처럼 그렇게 막 하진 않았어요. 속으로는 되게 좋았는데 왜냐하면 충분히 이제 엄마도 그런 칭찬이 다 독이 되는 걸 알고 있고 하니까, 아이 앞에서도 최대한 이렇게 좀,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지나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중간고사 기간이 지나고, 기말고사 기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학원을 한 달 쉬겠다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아무 말 안 했거든요. 근데 아이랑 이제 중간고사를 보고 느낀 거예요. 학원에서 이렇게 매번 이렇게 뺑뺑 돌리면서 했던 거 또 반복 하면서 받은 100점이라는, 그것도 올백이라는 그 점수가, 글쎄 이 정도 했는데 당연히 물론 당연히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근데 올백이 나와도 중학교에 늘 제가 점수가 그렇게 고등학교 가서 크게 있지 않고 중학교는 쉽고 거품이 있고 하니까 그냥 아이가 잘하는 그런 동기부여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다라고 늘 얘기했기 때문에 엄마도 아이랑 얘기를 해서 그렇게 뺑뺑이 돌리는 그냥 학원의 그 준비는 이번에는 쉬고 아이 스스로 한번 해보겠다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물론 엄마가 필요한 자료나 이런 건 찾아줄 수 있죠. 근데 어쨌든 너무 기특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칭찬을 하고 싶은 부분은 그거예요. 중간고사를 한번 보고 올백이 나왔어.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올백이 나온 게 너무 좋은 거야. 네. 학원을 보내고 또 보내고 맹신하면서 이 학원은 100점 나오는 학원이야. 이러면서 학원 시스템에 쫓아간단 말이에요. 엄마들은. 웬만한 엄마들은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이 엄마는 해보니까 이거 물론 100점이 나오긴 했지만 이렇게 한 달을 낭비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그때 이제 학원 숙제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중2인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늘 네 뭐 수행 평가까지 겹치면 그동안 했던 루틴들 뭐 정말 중요한 책 읽는 거나 그다음에 신문 읽는 거나 뭐 아이랑 엄마랑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충분히 가지지를 못하는 거야. 멀리 보면 그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한데 중학교 시험 성적보다. 그러니까 제가 늘 말하는 게 이런 건데 사실은 그 현재 그 시간에 있는 분들은 몰라요. 저도 지나고 나서 시행착오 그때 알았는데 이분은 인제 제가 저도 그렇고 인제 많은 인제 선배들이 지나온 선배들이 필요 없더라, 없더라 하지만 그걸 실천에 옮기기는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같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100점을 맞았어. 올백을 맞았어. 근데 학원 안 보내실 수 있으세요? 이게 정말로 냉철하게 생각을 하지 않으면 내릴 수 없는 결단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 칭찬한다라고 누군지는 밝히고 싶지만 그분이 원치 않으실 것 같고 부담스럽고 그러면서 인제 하는 말이 자기는 인제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런 선행 때문에 그걸 못하는 그런 불안감 또 그리고 '그걸 못 쫓아가면 어쩌지?' 이런 게 생겼는데 지금은 인제 그런 마음들이 많이는 줄어들고 일단 이 아이가 제가 늘 강조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중학교 때 시행착오를 많이 해야 돼요. 실수도 해 보고 맨날 올백 맞고 100점 맞고 하다가 고등학교 딱 들어가서 내신이 뭐 한 2-3 등급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충격받아요. 충격받아. 예. 그러니까 중학교 때 올백이 꼭 아니어도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90점, 80점 이런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가 어떻게 공부를 한번 해 봤는지, 어떻게 계획을 세워서 네가 스스로 했는데 이 점수가 나왔는지, 이럴 때는 그러면 뭘 고치면 좋겠는지 이런 것들을 짚어 주시는 게 중학교 과정이고 그냥 그 결과나 이런 것들은 제가 성적표 보지 말라고 한 이유는 그런 이유인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사실은 제가 아무리 말을 해도 그거를 실천하는 분들을 저는 많이 못 봤거든요. 근데 너무나 기특하게도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지만 제가 나이가 좀 많으니까 너무나 기특하게도 아이랑 오히려 기말고사 기간이지만 학원을 한 달 쉬겠다라고 결정을 내리고 아이랑 같이 물론 얘기해서 결정을 내리고 지금 그런 걸 처음 해 보는 거예요. 아이도 학원이 준비해 주지 않는 시험 준비를 반드시 중학교 때 해 봐야 돼 혼자서. 네. 이게 진짜 이렇게 정말 이렇게 혼자 자기주도가 된 아이들은 학원에 가서 그 수많은 반복을 고등학교도 아니고 중학교 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 학원에 가서 그 수많은 반복을 해야 된다는 거를 아이가 스스로 이렇게 탁 캐치해서 '이거 정말 미친 것 같다.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하기 힘들거든요. 아이들은 그런 생각조차 없이 그냥 학원에서 하라는 대로 하고 엄마도 엄마가 학원을 너무 맹신하니까 아이들이 차마 "엄마 나 학원 이렇게 하는 거 너무 시간 아까워서 이런 거 못 다니겠어요." 이런 말을 못 하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그렇게 했고 엄마가 또 그렇게 해서 얘기를 들어 줬고 어쨌든 불안하겠지만 아이가 한번 실수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언제 해요 실수를? 중학교 때 해야지. 초등학교 때는 뭣도 모르고 시험도 많이 없고 하니까 그냥 배경 지식도 쌓고 책도 많이 읽고 아이랑 즐겁게 지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중학교 때 인제 시험이라는 걸 쪼끔씩 접해 보면서 학원에서 한번 해 봤는데 '이런 건 아니야.' 이런 냉철한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내 아이는 이런 게 더 맞는 것 같아.' 그럼 반대로 '학원이 더 맞는 것 같다.' 그러면 방법을 모르면 '학원이 더 맞는 것 같다.' 그러면 물론 아이마다 다 다르니까 그거는 그때그때 여러분들이 아이에게 맞게 아이랑 대화를 해서 항상 모든 답은 아이들이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대화를 해서 그런 것들을 과정을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올백을 맞았으면 사실 자랑할 법만도 하잖아요. 얼마나 조그만 거 잘해도 우리가 단원 평가 100점 맞아도 자랑하는 시대에 근데 이 엄마가 참 그런 많은 엄마조차도 많은 성장을 했구나. 아이가 자라면서 아이가 늘 1 등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 보세요. 누가 여러분 자신한테 엄마한테 늘 아이를 1 등하게 키워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뭔가를 딱 정해 놓고 '내가 이걸 해야 돼.'라고 이렇게 딱 정해 놓고 그 지점에 가는 걸 목표로 두지 마시고 아이랑 엄마랑 이렇게 시행착오 굴러가면서 좀 더 나은 방법을 찾았으면 그 해에 이런 시험 기간은 의미가 있었다.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게 결과에 그렇게 많이
좌우되지 않는 중학교 과정 때 꼭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들이 좀 이거는 엄마들한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다. 얘기를 좀 해야겠다 해서 제 마음대로 그냥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의 주관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리고 아이랑 어떤 선택을 할 때 얼마나 용감하게 용기 있게 아이가 멀리 보는 공부를 하게끔 도와줄 만한 것도 엄마의 판단이고, 근데 그 모든 거에는 어떤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맹신하고 뭔가를 맹신하고 있다. 뭔가 중학교인데 무슨 100점이 그렇게 중요하냐고 아무리 모니카가 얘기를 해도 그래도 100점 맞으면 좋죠. 이러시는 분이 계세요. 물론 좋죠. 그냥 어쩌다 100점 맞으면 아이고 잘했네 하고 칭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100점 안 맞으면 어때요? 무슨 상관이 있다고, 여러분. 그거보다는 늘 하던 거를 하고 하면서 새벽에 조금이라도, 또는 밤에 조금이라도 책을 늘 손에 놓지 않고 꾸준히, 고등학교 가서 발휘될 어떤 그런 공부를 늘 같이, 조금씩. 시험 기간이라면 시험 기간과 그 비율을 조금 줄이면 되니까 시험 공부를 많이 하고 그거에 대한 비율을 줄이다가, 근데 완전히 딱 한 달 동안 딱 접어요. 모든 루틴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 그 루틴 찾아가는데 또 일주일 정도 걸리거든요. 연속이 안 되는 거예요, 연속이. 그러니까 아주 가늘게라도 조금씩은 지나가고 있으셔야 돼요. 그 루틴을 잡고 있으셔야 되는 거죠. 루틴을 뭐 한 하루에 아이랑 4가지 했다. 그럼 한 2가지만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뭔가를, 끈을 갖고 있으셔야지, 다 접고 시험 공부만 한다? 별로 그렇게 중학교 때는 그렇게, 물론 열심히 자기가 진짜 스스로 열심히 하고 싶어서 하는 아이들도 있겠죠. 근데 막 그 100점을 위해서 엄마가 막 다 달리게 해야 된다? 그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직 초등학생이면 중학교 됐을 때 나도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아이를 바라봐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중학교 때는 정말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실수할 기회도 많이 줘야 되고 실패도 많이 해봐야 되는구나. 그리고 어떤 이제 이런 경험도 해보고 그 경험을 통해서 아이랑 얘기를 하고 뭔가 고칠 게 있다면 과감하게 버리고 이쪽으로 한번 아이 스스로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내가 줘야겠다. 중학교 때는 그런 겁을 먹지 마세요, 여러분. 겁을 먹을 필요가 없어요. 아무 그게 없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아이와 중학교 시절을 보내고 나면 고등학교 시절은 사실 엄마가 그렇게 많이 관여를 할 수도 없고 해줄 수도 없거든요. 그때는 이제 아이가 혼자 정말 스스로 훨훨 날아갈 수 있게끔, 그걸 목표로 엄마가 함께 해주는 그런 엄마표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얘기가 좀 길었는데 어쨌든 오랜만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